2009년 8월 27일 미국 워싱턴 널레스 공항 입국장이야. 중년의 한국 여성 한 분이 꽃을 들고 서 있어. 입국장 앞을 기웃기웃.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름은 한지수. 그 여성분의 막내딸이야.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이 지수가 안 나와. 결국 그날 지수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이 없어. 모르는 번호로 언니 지희 씨에게 전화가 걸려와. 여보세요? Hello, are you 지수 sister? 응? 외국인 여자야. Your sister is in prison. 어? 자기는 이란 사람인데 인터폴 유치장에서 지수를 만났대. 언니 지희 씨는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인터폴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해. 지수한. 근데 이거 뭐야? 나와요? 나왔어. 내 동생 지수에게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 지수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쳤다는 거야. 살인. 살인. 살인을 어? 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누굴 죽였다는 걸까? 바로 이 사람이야. 이름은 마리스카 마스트. 네덜란드 사람인데 23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야.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볼게. 2008년 서울이야. 올해로 25이 된 지수. 그러던 어느 날 나 사표 낼 거야. 이걸 배우고 싶다는 거야. 스쿠버 다이빙? 그래. 아, 스쿠버 다이빙.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한 거야. 지수의 아버지 한원우 씨야. 지수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러 가기로 결심했어.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 로아탄. 로아탄 섬. 카리브해에 있는 섬인데 다이버들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뭔데요? 로아탄 섬이 있는 나라가 평범한 나라가 아니거든. 들어본 적은 있지, 온두라스. 들어본 적 있지? 이 나라가 왜 평범한 나라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냐면 치안이 안 좋아. 어느 정도로 안 좋을까? 자, 온두라스에서 31년째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 집 밖에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늘 살펴야 되고, 누가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총 들고 들어와서 막 털어가고 살인율도 항상 1, 2위를 다투고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수. 어떻게 했을까? 지수는 결심했어. 로아탄을 가기로. 가지 마. 지수가 보기에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 너무 많았어. 스쿠버 다이빙의 최적인 그 자연 환경, 저렴한 물가. 게다가 온두라스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항상 붐볐어. 3박 4일의 여정 끝에 눈앞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강사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이때 지수에게 난감한 일이 하나 생겼어. 함께 지내던 룸메이트들이 하나 둘 귀국을 하는 바람에 머물 곳이 사라진 거야. 에이, 지수! Stay at my house! 댄이라는 남자가 호주에서 왔는데 지수가 다니던 다이빙샵의 강사였어. 댄과 하우스메이트로 지내게 됐어. 2008년 8월의 한 늦은 밤이야. 얼큰하게 취한 댄이 현관문에 들어서. 근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야. 아까 그 사진 속 네덜란드 여성 마리스카 마스트. 지수가 살해했다는 바로 그 여자야. 잠시 후 새벽 3시경 지수가 화장실을 가려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그때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화장실 안에서?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마리스카가 앞으로 꽝! 의식이 없어 보여. 눈 위로는 피도 조금 나고 있어. 보니까 타일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부가 약간 찢어진 것 같아. 둘은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어. 나야지. 다행히 깨어났어. 다행이네. 다행이다. 깨어났어. 지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잠을 청했어. 그렇게 잠이 든
새벽 6시. 깜짝이야. 이번엔 댄이 지수를 불러. 댄의 침대에 마리스카가 누워있고 숨소리가 어머.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야. 가까스로 이웃집 남자의 트럭을 빌려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마리스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 혼돈의 새벽이 지나가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어. 자, 목격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야. 그럼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댄은 풀려났어. 별다른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지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 네. 그렇다면 마리스카는 왜 죽은 걸까? 사망 원인은 뇌손상에 의한 급성 뇌부종. 아까 새벽에 마리스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했잖아. 네네. 아마도 그때 뇌진탕이 온 걸로 보여. 자, 그리고 또 다른 정황도 발견돼. 안페타미나스 파스티브? 안페타미나스. 그렇지. 포지티브. 이거 무슨 뜻이야? 암페타민? 양성. 양성이란 얘기야. 네. 암페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야. 마약류란 얘기지. 아, 그날 마리스카가 술 많이 취해 있었다고 했잖아. 약물에도 취해 있었던 걸로 보여. 자,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 세게 넘어졌고 뇌 손상까지 있게 된 거지. 사고사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지. 그렇게 댄은 온두라스를 떠나서 호주로 돌아갔고 지수도 원하던 다이버 강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사건 2달 뒤 이집트 다합이야. 그곳에서 로아탄 섬에서 딴 자격증으로 이집트 다합에서 강사 활동을 시작한 거야. 2009년 8월 27일 엄마를 만나러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날. 웬 남자 2명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지수의 양팔을 붙잡고 어디론지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한 4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더니 그 남자들이 다시 왔어. 지수를 버스에 태워. 버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인터폴이야. 마리스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 아랍어로 적힌 무슨 서류를 내밀더니 서명하래. 이거 뭐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야. 이후 지수는 인터폴 유치장에 감금되고 말아. 인터폴의 유치장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됐을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지수를 불러. 안녕하세요, 한지수 씨.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나온 거야. 지수는 영사에게 곧바로 물었어. 대체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온두라스 검찰이 마리스카 살인 혐의로 지수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수가 댄과 공모해서 마리스카를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댄도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래. 지수에게 직접 들어볼게. 이 영상은 15년 전 살인 혐의로 체포됐던 지수의 인터뷰 영상이야. 우리가 이미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그 증거라는 게 부검 보고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봐. 마리스카의 2차 부검 보고서야. 법의학 의견. 왼쪽 팔뚝과 오른손 손바닥 부분에 반상 출혈은 방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 후두 내부 출혈 있음. 사망 원인 경부 압박 질식. 사망 원인이 바뀌었네요. 누군가 마리스카를 목 졸라 죽였다는 거야. 결국 지수는 유치장에 갇힌 지 3주 만에 온두라스행 비행기에 오르게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알고 보니까 마리스카는 네덜란드에서 꽤 유명한 재력가 집안의 딸이었대. 마리스카 부모 입장에선 외국에 놀러 간 딸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죠. 얼마나 허망하고 원통하겠어. 그래서 아마도 딸이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온두라스 측에 압박을 가한 걸로 보여. 어떻게든 범인을 잡고 싶은. 자, 2009년 9월 23일. 떠난 지 1년 만에 지수는 살인 용의자가 되어 다시
로아탄 섬으로 돌아왔어. 자, 온두라스의 사법 체계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 자, 첫 번째 단계. 지수는 온두라스에 압송된 그날 곧바로 1차 심리를 받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는 절차야. 변호사 없이 오로지 혼자 헤쳐나가야 했어. 말이 안 되지. 결국 1차 심리 후 지수는 차가운 유치장에 구금이 됐어. 두 번째, 2차 심리야. 예비 심리라고 하기도 해. 자, 이 절차는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 단계에 해당이 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절차야. 감옥으로 가느냐 마느냐. 지수가 그날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야. 한번 읽어봐 줄래?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검사는 다짜고짜 살인이라는 주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야 할 검사가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무고한 사람을 몰고 가고자 하는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재판의 공정성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온두라스의 라세이바 감옥에 수감 중이며 3차 심리 및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구속됐네요. 아이고. 증거도 충분하고 외국인이라 도주의 위험도 있대. 결국 구속 확정. 구속 확정. 이 결과에 가장 절망한 사람은 누구겠어? 부모님? 지수 씨의 가족. 그렇지. 바로 지수의 가족이었겠지. 지수 아빠 한원우 씨는 딸의 체포 소식을 듣고 온두라스로 급히 날아왔어. 생업이고 뭐고 다 접으셨대. 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돼. 이걸 받으면 지수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신원 보증서. 그래. 대한민국 정부가 신원 보증을 서준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아빠는 곧장 대사관으로 달려갔어. 아빠의 간절한 호소는 받아들여졌을까? 우리 대사관은 한지수 씨의 어려운 사정을 존중하여 외교통상부에도 이를 건의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정부가 개인에 대해 보증할 수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신병 확보에 대한 어떠한 서명 보증도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하면 대사관의 입장에선 아직 모르는 거야. 한지수라는 사람이 정말 억울한지 아니면 정말 마리스카를 살해한 진범인지. 하지만 아빠는 다르지. 아빠는 오직 딸을 감옥에서 빼내겠다는 생각뿐이야. 그치. 이 영상을 보면 너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por venir de la Ceiba. 3 eran visitantes y el resto. Y en una cadena nacional. 온두라스는 큰 그룹 두 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보는 대로 서로 죽여요. 상대방 감옥에다가 못 나오게 막고 불질러서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원칙이라는 게 없어. 뭔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곳에 내 딸이 가 있어. 지수 아빠라면 마음이 어떻겠어? 미칠 것 같아요. 지수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야? 유일한 희망? 나를 찾아오는 아빠였어. 매일 40km를 달려서 지수의 면회를 갔어. 지수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혹시라도 또 아픈 거 아닌가 뭐 하는 걱정으로 또 가고. 지수. 아빠 왔다. 안녕하세요. 저렇게 밝게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면회 시간은 이제 3시까지인데 이제 지수가 이제 그 3시만 되면 아빠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지만 제가 그 버스를 놓치면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지수를 찾아갈 사람이 없거든요. 며칠 뒤에 한국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어. 지수를 취재한 방송이 전파를 탄 거야. 난리가 났겠지.
뜨거워. 그것도 엄청 뜨거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지수의 구금 상황을 장관 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했어. 이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 공항에서 체포돼서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한지수 사건 긴급 대응팀 꾸리시죠. 그렇게 지수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작전이 시작이 됐어. 너무 다행이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 사건의 진실을 풀 단서들. 이 면회로는 한계가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상황에서? 일단 지수 씨를 빼와야죠. 그렇지. 가석방이야. 네. 가석방. 불구속 수사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야. 누군가 지수의 신원 보증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 누가? 아니 젊은 20대 처녀가 곤드라스 감옥 그 좁은 곳에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저건 뭐 일단은 빨리 빼내야 된다. 아. 2009년 12월 목사님의 도움과 드림팀의 노력으로 지수에게 가석방 처분이 내려졌어요. 자,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지. 아직 무죄를 받은 게 아니잖아. 드림팀은 본격적으로 지수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시작해. 목에서 발생한 내부 출혈이 경부 압박 질식사의 근거라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드림팀의 법의학자가 이렇게 말해. 목 내부에 출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을 졸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 당일 그 마리스카가 실려갔던 병원을 찾아갔어. 그리고 그날 당직 의사를 만나. 사망한 마리스카의 목에 출혈이 있었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그거요. 출혈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인투베이션을 했거든요. 후두경이라고도 하는데 입속으로 넣어서 목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기구야. 이 후두경을 이렇게 목 안으로 넣다 보면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검찰이 타살의 증거로 제시한 목 내부 출혈이 이거일 수 있다. 후두경을 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처음에 지수가 이집트에서 온두라스로 이송된 날짜 혹시 기억나? 2009년? 2009년 9월 23일? 이 2차 부검 보고서를 한번 봐봐. 되게 찜찜하다 했어. 2009년 9월 23일이라는 뜻이야. 증거가 있어서 체포한 게 아니라 체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온두라스 검찰에서 이렇게 부검 보고서를 받고야 지수 씨에 대한 구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검 보고서를 급조한 것입니다. 2010년 10월 16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 재판이 열렸어. 결과는 어땠을까? 무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꼬꼬무가 이번에 사건 15년 만에 지수 씨를 만났어. 자, 한국일까? 제발 온두라스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온두라스의 감옥에서 그녀를 만났을까? 저는 온두라스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온두라스에서 갇혀 있었던 한지수라고 합니다. En aplicación al artículo 339 del Código Procesal Penal, este tribunal absuelve. 지수는 드디어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거의 500일 만이야. 500일 만이야. 기분 좋아요. 아,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기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네. 좀 불안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수는 다시 힘을 냈어. 모든 게 달라졌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주는 아빠.
그때 아버지한테 한마디를 좀 건넨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건네주고 싶으세요? 그 당시에 아빠한테 갈 수 있다면, 오 아빠 덕분에 나 잘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끝낼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온두라스에서 1년 넘게 붙잡혀 있던 한국인 한지수 씨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에도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두라스에 머물던 한지수 씨는 느닷없이 살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여성인 한 씨는 호주 국적의 다이빙 강사 아파트에 방 한 칸을 빌려 살았는데 이 강사가 집으로 데려왔던 네덜란드 여성이 다음 날 숨진 겁니다. 온두라스 검찰은 이 남성 강사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씨의 억울한 일을 세상에 알린 건 네티즌들이었습니다. 한 씨 언니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를 통해 대대적인 구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던 외교부도 뒤늦게나마 법의학 전문가 등을 파견했고 지난 6월 한 온두라스 정상회담에서 한 씨 문제가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연 속에 온두라스 1심 법원은 오늘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포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현지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 씨는 올해 안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매우 기쁘고요. 그래서 저 여태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감사드리고. 한 씨는 자신은 운이 좋은 경우였다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온두라스 감옥에 갇혀있던 한지수 씨를 아십니까?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혐의를 벗게 된 한 씨가 오늘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인 누명을 벗은 한지수 씨가 3년 만에 비로소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기현아, 와이러스. 한 씨는 여대생이던 3년 전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중남미국과 온두라스에 갔습니다. 하지만 2009년 한 씨의 영국인 룸메이트가 네덜란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공범으로 몰려 온두라스 감옥에 구금됐습니다. 알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 걱정할 텐데 인간적인 공포심이 더 컸어요. 수감 생활 석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억울한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적극적인 구명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가수 요원까지 파견돼 한 씨의 무죄를 입증하면서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한없이 반갑고 기쁜 한 씨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큰 마음의 빚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열심히 살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계획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